깨끗한. 좋아 좋아, 이런 거지. 지금 살짝 건드렸어요. 지금도 건드렸어요. 물고 있어요 지금. 곱뿌리 옆에 있는 직벽, 그런 걸 찾아야 돼. 쭉 끌고 가. 베스네. 확실히 볼륨건대 베스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고 또 오랜만에 또 베스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고 나온 상태라 좀 쾌한데 낚시는 어차피 잠을 못 자요. 잠은 죽어서 자는 겁니다. 일단 장성호 최하류예요. 바로 옆에 보이면 수문이 보이고, 지금 장마철인데 아직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수온. 제가 오늘 뭐 장비 테스트도 하고 민호 테스트, 라인 테스트, 릴 테스트, 거의 테스트 개념으로 왔거든요. 일단은 장마철이지만 여름에서 좀 시원해지면서 수온 약층이 생겨요.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의 경계점을 이용한 낚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장비 테스트도 할 겸 재밌게 한번 맑은 물에서 낚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안 해요? 장성댐으로 출근했습니다. 네. 딱 보면은 이게 댐 낚시도 그렇지만 저수지 낚시도 있지만 물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저런 곱뿌리, 여기도 곱뿌리, 저 수문 앞에도 곱뿌리 3개가 모이는 곳이에요. 댐도 물이 들어와서 돌잖아요. 베이트피쉬가 가는 길목이거든요. 고기가 머무는 자리들 위주로 일단 낚시를 해볼게요. 지금 바로 앞에 이 큰 떡바위들도 있고 한데 여기가 길목이에요. 딱 보면은 이런 장마철에는 새물류 입구를 많이들 가실 거예요. 저수지가 크잖아요. 고기들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류에서도 중간중간 산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큰 물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부유물도 많지만 이런 산 있잖아요. 화렵수냐 침엽수냐에 따라서도 틀리거든요. 침엽수는 물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들이고, 나무 보면 화렵수가 많잖아요. 밤나무라든가 참나무, 화렵수가 많다 보면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서 나무잎을 타고 쭉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류대, 그러니까 하류나 이런 데서 산에서 내려오는 새물 입구가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뭐 약간의 노하우예요. 다들 새물 입구 갈 때, 상류 새물 입구 갈 때 하류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찾는 게 더 큰 베스를 낚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다는 엄브라고 저크베이트 110SP. 지금 이거는 18g짜리 민호에 17.6에서 18g짜리 민호인데, 루어 무게에 맞춰서 캐스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그 루어 무게에 맞춰서 캐스팅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민호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하게 트위칭, 저킹 액션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 오케이, 있지. 그렇죠. 바로 한 마리 작은 녀석이에요. 이런 지금 수면에 막 조그만 녀석들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입질한,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녀석들의 베스들이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든 엄브라고 저크베이트의 이름 살치거든요. 민호 색상이 약간 피라미 같은 살치인데, 이걸 공격하는 녀석들이 한 25cm 정도 되는 이런 베스들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지금 앞바늘, 맨 앞바늘, 바늘이 3개 세팅을 했는데 가장 앞바늘을 먼저 흡입하고 중간 바늘이 뒤에 걸렸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뒷바늘에 걸리면은 쫓아오면서 무는 경우고, 앞바늘에 물린 경우는 돌진형, 민호를 앞질러서 옆에서 공격하는 형태죠. 그런 거를 조금 파악해서 하면은 그날의 활성도에 따라서 민호 사이즈도 조절하고 색깔도 조절하고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맨 앞바늘 정도면은 활성도가 좋은 편이에요. 맨 앞바늘, 그렇죠? 맨 앞바늘에 정확하게 입속에 바늘 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시스트예요. 옆이든 이렇게 조금 앞바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시스트해서 몸에 약간 캐치해 주는 거죠. 테스트할 때는 항상 뭐 직결도 하지만 이렇게 팔로마 매듭, 고리링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민호 액션을 제일 잘 보려면 스냅이나 스플릿 링 없이 이렇게 매듭으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래야 정확하게 루어 움직임이 잘 나와요. 원래 서스펜드 민호면 서스펜드라는 게 이제 수중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방금 물을 만졌을 때 굉장히 따뜻해요. 저건 서스펜드는 수온 대략적으로 한 4도씨?
4도에서 10도 이내의 수온에서 맞춰서 서스펜드를 맞추는데 지금 그 배가 되니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가라앉고. 근데 서스펜드를 맞출 때는 약간의 바늘의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스플릿 링 아니면 스냅 이런 정도로 교체하면서 맞출 수가 있어요. 링 하나만 끼워도 1g씩 늘어나거든요. 보시면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 왜 미디움대를 많이 선호를 하냐면은 탁탁탁 해서 입질이 왔을 때 너무 세버리면은 흡입을 해야 되는데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웜은 부드럽게는 흡입이 잘 되지만 하드베이트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물이랑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가 부드러워야 하드베이트 하실 때는 입질이 좋아요. 액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일단 액션 주기 편한 거는 원래 더 딱딱한 로드가 좋겠지만 입질 받았을 때랑 같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디움대에서 뭐 미디움 라이트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게 좋습니다. 캐스팅도 왜냐면 하드베이트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빅베이트처럼 무겁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드럽고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10파운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커버하면 16파운드 막 18파운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하드베이트 기어 쓸 때는 얇게 써야 이 액션을 라인을 치면서 액션을 주기 때문에 라인이 두꺼워버리면 액션이 죽어요. 깔끔하지 않다는 거죠. 써보면 알게 되실 건데 물을 가르는 액션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하드베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호 처음 사서 썼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감아주세요. 일직선으로 감았을 때 내가 사용하는 루어가 한쪽으로 쏠리는지 밸런스가 정확히 일직선으로 오고 밸런스가 이제 워블링이든 위글링이든 액션이 나와야 밸런스가 잘 맞는 루어예요. 이건 잘 맞는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만든 거니까 잘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저킹을 주든 트위칭을 주든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짠챙이 다 잘다 이런 거.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 20cm 되는 귀여운 녀석들. 지금 보면 제 민호가 1m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작은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럼 큰 녀석들은 더 얕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데 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낚시라고 치면은 이런 낚시로는 큰 거를 못 낚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베스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비를 교환을 해서 조금 더 깊은 수심대에 베스를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앞바늘 물고 나오고 뒷바늘이 몸에 걸리면서 랜딩을 했는데 다 이런 녀석들이 지금 아침에는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가 있더라도 바닥에 내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밤에는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은 물에 이제 따뜻한 기압은 올라와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물이 따뜻해요. 전날 데워진 물도 있고. 근데 기압이 올라가면은 이 따뜻한 물은 내려가요. 위에 물이랑 아래 물이랑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따뜻하지만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수온 약층 찾는 거거든요. 이 따뜻한 물이 내려갈 때 찬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청평댐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낚시하기 힘들어요. 위에 물이 차가우니까. 오히려 수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따뜻한 물에서 지금 아침에 막 피딩하고 하는데 오히려 낮이 되면은 바뀌어요. 시원한 물로. 수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낚시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에는 수면을 좀 공략하다가 이제 해가 떴잖아요. 카이젤. 저 같은 경우 여름에는 거의 카이젤 냈고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재미 볼 수 있고 마리수가 좋은 그런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이젤을 준비했으니까 카이젤로 해서 바닥을 노리는 게 아니고 수심층 유형을 해서 탐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카이젤이에요. 2000년 중반에 이제 개발이 된 루어죠. 진짜 전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어예요. 저도 예전부터 신갈 저수지에서부터 낚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고 다양한 채비 있잖아요. 뭐 빅베이트 좋아하는 사람, 또 싱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채비를 정말 한 1년 정도 내내 써봐야 그래야 그 채비가 어떻게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히는지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다 써봐야 돼요. 카이젤도 데드워밍도 해보고 스위밍도 해보고 타버터처럼 수면에서 흔들어도 보고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채비의 이해도가 많이 발달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블루길이다. 카이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낙든 못 낙든 확실하게. 지금 아침 시간대에서 해가 뜨고 저는 카이젤 채비 던졌어요. 20분의 1짜리 거의 한 2.2g의 지그헤드에 웜은 지금 한 5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줌사에서 나오는 스완프 크롤러죠, 기본적으로 쓰는. 그래서 폴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루어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베스를 유인합니다. 근데 지금 가라는 동작을 폴링이라고 하는데, 폴링할 때도 이미 베스를 유인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바닥이 가라앉을 때만 기다리죠. 근데 떨어질 때, 가라앉을 때 입질하는 경우를 잘 라인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온 약층, 베스가 머무는 그런 수심층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1m 가라앉는데 3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1m 수심대에 베스가 있다는 거죠. 던져봐요. 그리고 라인이 수면에 있잖아요. 저 끝에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죠. 1m 가라앉는데 한 5초는 걸리겠네요. 그리고 쭉 라인 들어가죠. 갑자기 빨리 들어가면 그것도 문 거예요. 멈추거나, 지금은 멈췄고, 이건 바닥일 수도 있고 베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라인 들어서 베스의 유무를 확인해 줍니다. 베스가 아니에요, 바닥인 거죠. 그리고 다시 리프트 동작 올려줘요. 이렇게 약간의 트위칭을 주면서 올려주고 다시 내려줘요. 지금 살짝 건드렸어요. 블루길인 거예요. 지금도 건드렸어요. 블루길. 블루길이 맞네. 지금 이쪽에 블루길이 물고 있어요. 지금 작은 베스인가? 블루길인가? 작은 베스인가? 블루길인가? 작은 베스네. 쉬워요. 그러니까 베스가 바닥에 있는 걸 무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지는 걸 물거나 바닥에서 띄워줘야 먹기가 편해요. 물고기가 바닥에 아예 붙어있는 종류가 아니잖아요. 떠있는 거를 상층으로 몰아가면서 먹이 사냥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항상 채비를 띄워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드베이트도 그래서 잘 먹는 이유고. 원만한 거 나왔어요 진짜. 네? 한 5인치 되는 조그만 베스가 나왔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바늘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아, 이거 송 PD님이 물어보셨는데, 이 카이젤이라고 하면은 이제 웜의 중간에 바늘을 와키처럼 약간 T자 모양으로 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늘 자체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제 경우는 뭐 오픈된 훅도 쓰지만 이렇게 위드가드 있는 거, 이런 제품을 사서 쓰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낚싯대를 들어서 하면은 지게는 항상 서 있어요. 양옆에 웜이 받쳐주고 있고, 이 바늘이 바닥에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안 걸리는 채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이 웜 자체가 어떤 액션이 나온 줄도 알아야 돼요. 헤드를 올려줄 때는 위글링, 웜에 위글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 흔들어줬을 때 먹었다 그럼 위글링이 먹는 패턴, 그리고 어쩔 때는 폴링할 때만 물어 그럼 바이브레이션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바이브레이션 공략을 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패턴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거든요. 그 습성을 빨리 파악해서 낚시하는 게 재미라고 봅니다. 그래도 확실히 수초에는 좀 취약하지 않을까요? 수초, 저 같은 경우는 내 거보다는 카이젤을 더 많이 넣어요. 더 안 걸리거든요. 좀 액션이 조금 나올 수 있나요? 네. 여기 지그헤드가 안 걸려요. 양 옆에 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웜 양끝이 조금씩 흔들리죠. 이런 깜찍한 녀석. 지금 액션만 살짝 보여주는데 이 정도로 예민해요. 카이젤 채비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제대로 알고 쓰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루어가 그래요. 자신이 자신 있게 쓴다고 생각해서 연습을 하면 어떤 고기도 낚을 수 있어요. 좋은 채비입니다. 공사하고 막 이런
포인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싹 바뀐 것 같아. 예, 다 집터인데 저런 거 보면 이 아래도 뭐 우물자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건 골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보면은 본류대에 있는 직벽들이 있을 거예요. 곱부리 옆에 있는 직벽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달라붙었어. 달라붙어요. 바로 물었어요. 반응 좋다. 반응 좋다. 그러니까 직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물이 부딪히면서 생긴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일단 산소량도 많이 발생되고 일단 직벽이면은 그 바위에 대한 그늘들이 있잖아요. 그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원하고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시원하고 그늘진 곳 찾게 되고 가을에는 이제 다시 먹이 사냥하기 좋은 쉘로우로 찾게 되고 이렇게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성에 맞는 포인트만 찾아가면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좀 많이 걸어왔네요. 예, 지금 산책로길로 좀 쭉 들어왔는데 뭐 걸어서 지금 한 1.5km? 일단은 맨 하류권에서 잠깐 해보고 지금 여기도 뭐 중하류권인데 일단 본류권대 건너편이 보이잖아요. 본류권대에서 약간의 곱불이랑 이제 본류권에 있는 직벽대 어차피 직벽대에 그늘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일단은 중점적으로 탐색을 하고 거기 맞춰서 수심권에 맞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여름에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칼젤 리그로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색도 좋으니까. 아 좋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 보면은 이게 완만한 능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곱부리 능선. 그렇죠? 오 뛰는데 이게 고기가 본류권에 이제 오름수이면 지류권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먹이 사냥도 하고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곱부리를 능선을 타고 지류권으로 들어가는 초입으로 들어가겠죠. 실로나 사면을 타고 중간으로 가진 않아요. 베이스의 이동을 알아야 되거든요. 수온 따라 이동할까요? 지형 따라 이동할까요? 수온?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이동해요. 수온 층이면은 그 수온 따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너편으로 가려면은 쉽잖아요. 그러지를 못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 가요. 지형하고 수온이랑 맞춰서 베이트 피쉬를 쫓아가거나 수온에 대한 이런 지형을 따라서 가지 바로 건너편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곱부리 능선 가장 상부에서 먹이 활동하는 애들이 낚기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본류대로 사면 한번 태워보고 그 다음에 지류권 사면 한번 태워보고 입질 받으면 그런 위주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본류권은 다 있는데 낚기 조금 편한데 수월한 곳. 그렇죠. 바이트가 먼저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곱부리가 있으면은 둔턱이 있으면 그 맨 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이제 탐색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깊네요. 일단은 한 4m, 5m 되는 것 같아요. 채비를 많이 띄우는 것 같지만 제가 감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능선을 타고 올라오는 정도의 느낌? 어차피 얕아지니까. 네. 점점 얕아지니까. 여기도 수온 한번 만져볼까요? 위에 물이랑 아래 물이랑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따뜻하지만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수온 약층을 찾는 거거든요. 이 따뜻한 물이 내려갈 때 찬물이 올라오잖아요. 거의 한 8도 차이 나는 확실히 차가워졌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 해가 떴을 뿐인데 시원해요 이제. 여긴 거의 오픈워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거의 뭘로 봐요? 그냥 능선 같은 걸로 봐요. 네. 던져보서 채비를 아는데 대부분 이제 이 산에서 이어지는 능선 이 각도를 보고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여기는 완만한데 여기는 조금 더 경사가 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가다가 직벽이 형성된다는 거고 이쪽은 잔돌이 있지만 이쪽은 큰 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보고 이제 이쪽은 잔돌, 이쪽은 바위점. 경계 지점이 있을 거예요. 모든 엣지 부분에서 먹이 활동하는 경우가 좋거든요. 이 지형이 그래도 물속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상을 하는 거지 제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모르거든요. 예상을 하고서 그 주변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색은 낚싯대로, 채비로 물고기 입질을 받아내면서 조금씩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지금은 블루길 같아. 쭉 끌고 가.
베스네. 근데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볼육권 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입질 받아냈잖아요. 크진 않지만 확실히 볼육권 때 베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고기가 띄었었잖아요. 네. 아주 깨끗한. 좋아, 좋아. 이런 거지. 가까이 왔을 때 손으로 땅에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미지 없게, 고기도 이제 생명체잖아요. 데미지 없게 살짝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바늘 걸린 거 보니까 좀 애들 어떤 거 같은데? 지금 바이트가 제가 이 약간의 경사면이 있는 볼육권대 직벽에 타고 올라오는데 바이트가 떨어질 때 툭 하고 왔거든요. 폴링할 때 입질 오는 경우는 얘네가 더워지니까 신체 체력이 저하되면서 먹기 쉬운 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쫓아가면서 먹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를 받아 먹기 쉽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체력적으로는 지금 활성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받는 거고 저런 건 베스예요.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지금 지류권이 아닌 볼육권대에 있다는 게 지금 눈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제가 낚으면서도 봤습니다. 이런 게 패턴 낚시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면은 자신 있게 뭐 한 10마리는 뭐 충분히 낚지 않을까? 너무 재밌어요. 오케이 할 만한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오케이 하려면은 그래도 한 4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40, 40 갈까요? 하지만 여름에 되면은 분명하게 좋은 거는 이런 스피닝 게임이라는 거죠. 달라붙어요. 바로 물었어요. 반응 좋다. 수온층이 아침에 따뜻했다가 지금 시원해지잖아요. 확실한 타이밍입니다. 이런데. 어어. 야 어디까지 가?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야. 힘이 좋습니다. 힘이. 그래 이거야. 네,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은 이미 출시한 제품인데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 엑스베스 그리고 682M이죠. 미디움 스펙인데 제 경우에는 뭐 출시를 했어도 이 이후에 스펙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고 웜 낚시 뭐 프리리그든 다운샷이든 다 가능한 로드입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파워의 로드인데 이 110SP 미노를 쓰기에는 가장 적합한 게 682 미디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갖고 왔고 딱 보시면은 일단 군더더기가 없어요. 로드 자체도 뭐 이미 출시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미노 110SP 쓰는 데는 굉장히 좋았던 밸런스가 아닌가. 미노 같은 경우는 엄브라고 저크베이트 110SP인데 110 사이즈에 맞춰서 뭐 비거리도 좋고 바이트 들어왔을 때 이 느낌도 좋았고 액션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컬러가 굉장히 이제 살치잖아요. 살치 컬러라서 제 정말 만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조합에 뭐 NS 뭐 엄브라고 저크베이트를 사용해도 좋지만 굳이 뭐 엄브라고 저크베이트를 안 쓰더라도 기존에 갖고 계신 뭐 비슷한 유형의 뭐 100mm짜리나 120mm짜리 미노를 쓰셔도 충분히 좋은 밸런스를 갖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노 낚시할 때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조금 라이트한 프리리그라든가 뭐 노싱커 이런 거에는 미디움대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도 지금 뭐 아직 출시한 모델은 아니에요. 아직 테스트 과정이고 근데 베이트를 썼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카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드럽다는 느낌? 너무 부드러워서도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결과 보고를 올려보고 또 다른 필드에서도 또 다양한 뭐 루어로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무조건 질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얇고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